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문화 B 12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단원은 대단원, 사단원, 사회계층과 불평등 단원이고 그 중에서 지난 시간부터 중단원, 2단원, 사회계층 구조와 사회이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교과서를 보면서 계층 구조와 사회이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고 오늘은 교과서 뒤쪽에 나오는 표와 그래프를 함께 분석해보고 간단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6쪽 맨 위에 있는 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 부분의 문제에는 거의 항상 나오는 유형의 표고요. 아주 단골 출제 문제이고요. 이런 표를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표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표를 보고 부모와 자녀의 계층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부모 세대는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지는지 보면 상중하의 비율을 알아야겠죠. 부모의 계층 보면 상, 중, 하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상을 보면 부모 상층은 2 더하기 6 더하기 2 해서 총 10%가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상이 10%, 자, 중은 똑같이 8 더하기 14 더하기 8 하면 30이 돼요. 자, 30%. 부모 세대 하층의 비율은 10 더하기 40 더하기 10 해서 60%가 됩니다. 자, 보면 상에서 중하로 갈수록 비율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세모나게 아래가 가장 두터운 피라미드형이 되겠죠. 자, 이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부모 세대에는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상과 하의 완충작용을 해줄 중층의 비율이 적고 사회에서 조금 어려운 계층인 하위 계층인 하층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는 불리한 계층 구조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녀 세대. 자, 자녀 세대는 자녀의 계층 이렇게 가로 쪽에 상, 중, 하 나오는 것을 보면 되는데요. 자녀 상층은 다 더해보면 2 더하기 8 더하기 10 해서 자녀의 상층이 총 20이 되겠네요. 자녀는 상층이 20%. 자, 중층은 여기 6 더하기 14 더하기 40 해서 자녀의 중층은 총 60%. 자, 자녀의 하층은 2 더하기 8 더하기 10 해서 하층이 총 20%. 자, 그래서 자녀의 계층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중층이 가장 두껍기 때문에 중간 쪽이 제일 뚱뚱하게 그려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방금 말했듯이 상과 하층에 완충작용을 하는 중층 지대가 넓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과 그 다음에 사회의 통합에 보다 유리한 계층 구조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가면서 사회의 통합이나 안정이 높아졌다 혹은 통합과 안정에 유리하다 이런 보기가 나온다면 맞는 보기라고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요거 다시 첫 번째 칸 2를 보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부모 상층이면서 자녀 상층인 거, 여기 그 밑에 6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가 상층이면서 자녀가 중층인 경우, 그 밑에 2가 의미하는 바는 부모가 상층이면서 자녀가 하층인 경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표는 단위가 %이기 때문에 다 총 합쳐서 마지막 해가 100%가 나옵니다. 자, 이어서 이 표를 보고 또 분석할 거 4가지 총 해볼 건데요. 두 번째 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표를 보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계층 대물림 비율과 세대 간 이동 비율입니다. 계층 대물림 비율은 책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색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각선 띄죠. 2와 14와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걸 바로 계층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자, 계층 대물림은 다른 말로 세습되었다, 그대로 물려받았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물림이라는 건 부모와 자녀 세대의 계층이 같은 경우를 뜻하고요. 이 2가 의미하는 바는 부모 상층, 자녀 상층, 14는 부모 중층, 자녀 중층, 10은 부모가 하층이고 자녀도 그대로 하층인 경우를 의미하죠. 그래서 계층의 대물림 비율은, 자, 세습받은 대물림 비율은 상층에서 2% 세습되었고요. 중층에서 중층으로 14%, 하층에서 하층으로 세습된 비율이 10%여서 총 합이 26%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물림이 아니면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아니면 다른 하나는 이동한 거겠죠. 세대 간 이동한 비율. 이거 비율이기 때문에 총 비율이 100%고요. 대물림이 26%라는 거는 나머지는 74%가 세대 간 이동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겠죠. 다만 이동에는 다시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더 높은 층으로 상승 이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넘어가면서 더 낮은 층으로 하강 이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면 다시 표를 볼게요. 파란색으로 기역자 띠 보이시나요? 파란색 기역자 띠에 8과 10과 40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어요. 8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는 중층이었는데 자녀가 상층으로 상승 이동한 거죠. 자, 10은 부모는 하층이었는데 자녀는 상층으로 상승 이동한 비율이고요. 40은 부모가 하층이었지만 자녀가 중층으로 간 것, 상승 이동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상승 이동한 비율이라고 하면은 지금 파란색 기역자 띠가 그려진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상승 이동의 총 비율은 8 더하기 10 더하기 40 하니까 58%가 되겠죠. 자, 하강 이동은 여기 파란색 띠로 니은자, 선생님은 연두색으로 색칠을 초록색 나는 걸로 해놨는데 보면 6, 2, 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6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 상층인데 자녀 중층으로 하강 이동한 게 6%다. 자, 2가 의미하는 바는 부모가 상층이었는데 자녀가 하층으로 하강 이동한 게 2%다. 마지막으로 8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는 중층이었지만 자녀가 하층으로 하강 이동한 경우가 8%다. 여러분 8 더하기 2 더하기 6 하면 하강 이동한 비율이 16%임을 알 수 있죠. 자,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이 세대 간 이동이 이루어진 비율이고 두 개를 더하면 74%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표를 보고 우리 일단 대각선 띠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대각선 띠가 대물림 혹은 세습된 비율이고요. 나머지는 이동을 한 비율인데 그 중에서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을 또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파란색으로 기역자 8, 10, 40 있는 부분이 상승 이동이지만 이게 표가 항상 여기 세로의 부모, 가로의 자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유의를 해서 그때 표를 보고 여러분이 한 번 더 검증하고 확인을 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노란 띠를 기준으로 이 위에 기역자는 상승이동이다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가 많이 나오지만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바뀌면 대물림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상승과 하강 이동의 위치가 바뀔 수 있어서 그런 점을 유의하면서 그때 표 분석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표를 보고 부모 세대 기준 대물림 비율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보기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부모 세대 기준 대물림 비율, 자녀 세대 기준 대물림 비율 막 이런 걸 비교하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부모 계층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어요. 상층이 총 10%였어요.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상층 보면 부모 세대의 상층은 총 10%이고요. 그 중에서 대물림이 뭐였죠?
상과 상, 부모와 자녀가 일치하는 그대로 가는 비율이죠. 총 10% 상층 비율 중에서 2% 대물림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대물림 비율이 10분의 2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 50% 가량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중층을 보면은 부모의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부모 중층 3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물림된 비율, 자, 중층이 중층으로 대물림된 거 14였죠. 14%.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거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반이 조금 안 되네요. 한 약 46%가량 반보다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하층을 보면은 부모 세대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부모 세대 하층은 총 60%였습니다. 부모 세대 하층 60%를 기준으로 대물림한 비율, 하층이 그대로 하층이었던 비율이 10이었죠. 60분의 10입니다. 자, 요거 대충 계산해보면은 20%가 조금 안 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17%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게 수학, 물론 계산하는 거지만 수학처럼 답을 딱 정확히 소수점까지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계층에서 대물림 비율이 높은가를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부모 세대 기준 대물림 비율은 상층에서 가장 높고 하층에서 가장 낮다, 이런 거를 구별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묻는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자녀 세대 기준으로 대물림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 분석 방법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번째, 이게 마지막이 될 건데요. 자녀 세대 기준 대물림 비율을 볼게요. 선생님이 자녀 세대 기준이라서 표에서 자녀 계층 부분에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보면 아까 부모 세대랑 분석하는 거 방법은 똑같은데 그냥 기준이 자녀 세대로 바뀌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자, 자녀 세대 우리 상층부터 보겠습니다. 자, 자녀 세대 기준으로 상층이 현재 자녀 세대에서는 20%예요. 그래서 20을 기준으로 대물림 비율, 자, 상에서 상 그대로 간 게 2죠. 자, 요거 계산해 보면은 퍼센트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10% 되죠. 20분의 2니까. 자, 중층 볼게요. 자녀 세대에서 중층 총 60이었고요. 그 중에 대물림이 14라고 할 수 있겠죠.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중층을 보면 60 기준 14%가 대물림 된 것입니다. 이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 자꾸 지워지네요. 23% 정도 나오고요. 자, 하층을 보면은 자녀 세대 하층은 총 20이죠. 20%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물림은 10입니다. 20분의 10이니까 딱 반이죠, 여러분. 반이면 50%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 세대 기준의 대물림 비율은 하층이 가장 높고 상층이 가장 적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 교과서 146쪽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이 표는 자녀의 계층 이동에 대한 표예요. 그래서 위에 나온 표랑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위에는 자녀와 부모가 동시에 나와서 세대 간 이동이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는 표였다면 이번에는 자녀 본인의 T년과 T+10년, 10년 전과 10년 후의 계층 이동, 세대 내 계층 이동을 살펴볼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T년을 2010년이라고 한다면 T+10년은 2020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0년 동안 어떻게 계층이 변했느냐 보면 일단 이런 표에서는 대각선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해요. 이 대각선 부분은 항상 계층이 변하지 않은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10은 10년 전이나 후나 상층을 그대로 유지한 비율을 뜻하죠. 이 50%는 10년 전과 10년 후 모두 중층이라는 비율을 유지한 그런 비율을 의미하고요. 5%는 10년 전 후 모두 하층인 비율이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한 비율을 더하면 65%가 돼요.
그대로 계층을 10년간 유지한 비율이 65%라면 이동한 비율은 100에서 65를 뺀 35%가 되겠죠. 자, 이동은 상승 이동이 있을 수 있고요. 하강 이동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지금 보면 왼쪽 표를 보고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의 상승 이동 비율과 하강 이동 비율을 구해보자 했죠. 다시 표를 보면서 상승 하강 부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각선 위쪽에 기역자로 띠를 그리면 5, 5, 10이라는 숫자가 보여요. 첫 번째 5는 10년 전에 중이었지만 10년 후에 상으로 상승 이동한 거죠. 두 번째 5는 10년 전 2010년도에는 하층이었지만 2020년도에 상층으로 상승 이동한 비율을 뜻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10은 2010년도에 하층이었지만 2020년도 10년 후에 중층으로 하에서 중으로 상승 이동한 비율을 뜻합니다. 자, 상승 이동한 비율은 5 더하기 5 더하기 10 다 더하면 총 20%가 되겠네요. 이동 비율이 총 35%였으니까 하강 비율은 당연히 15% 나와야 하는데 표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각선 아래 니은자로 다시 띠를 그리면 10, 0, 그다음 5 이렇게 나오죠. 10은 10년 전에는 상층, 10년 후에는 중층으로 하강 이동한 것을 뜻하고요. 5는 10년 전에 2010년도에는 중층, 2020년도 10년 후에는 하층으로 중에서 하로 하강 이동한 비율을 뜻하고요. 이 0은 10년 전에 상층이었는데 2020년, 10년 후에 하층으로 하강 이동한 비율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나 봐요. 0%죠. 자, 어쨌든 하강 이동하는 부분을 다 더하면 10 더하기 5 해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15%가 나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고 T년과 T 플러스 10년에 나타난 사회 계층 구조의 변화를 말해보자. 여러분, T년은 여기 보면 상, 중, 하 여기 있죠. 이거 그대로 세로로 내려서 생각을 해보면 되죠. 20대, 60대, 20이에요. 자, 그래서 T년을 보면 20, 60, 20 상중하의 비율이 이렇게 되고요. 이렇다면 중층이 가장 두꺼운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겠네요. T 플러스 10년을 보면 자, 여기 T 플러스 10년의 상중하는 옆으로 쭉 가서 20, 70, 10 이렇게 보면 되죠. 상이 20, 중이 70, 하가 10입니다. 역시 10년 후 T 플러스 10년에도 중층이 70으로 가장 두꺼워요. 둘 다 다이아몬드 형태인데 어디가 중이 더 두꺼울까요? 10년 후인 T 플러스 10년이 중층의 비율이 10% 증가했죠. 그래서 계층 구조는 모두 다이아몬드 형태이지만 10년 후에 중층의 비율이 조금 더 증가해서 사회 안정성과 그다음에 사회 통합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말해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써볼게요. 안정성과 이렇게 바뀌면서 중층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안정성도 높아졌고요. 사회 통합에도 굉장히 더 유리해졌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47쪽 아랫부분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2010년과 2015년 계층 간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이 부분에서는 그래프나 표 분석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아까 나왔던 표 분석 스타일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 비율로만 주어지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해서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볼게요. 자, 보면은 우리 계층 구조를 알아야 하면은 각 국가의 상중하 계층 비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을국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을국. 자, 을국을 보니까 지금 점이 여기에 딱 찍혀 있죠. 세로축을 보면 상중 비율이 1대 3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1대 3이다. 자, 그 가로축을 보면 하와 중이죠. 중이 3일 때 하는 1이라는 얘기예요. 을국은 중이 3일 때 하가 1이다. 자, 중이 3일 때 그쵸? 하는 1이다. 1대 3대 1의 비율이네요. 자, 어디가 더 두꺼워요? 을은
현재 2010년도에 중층이 두터운 다이아몬드형 형태다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갑국을 봅시다. 자, 갑국을 보면 갑국의 점은 여기 찍혀 있어요. 갑국도 역시 상대 중 비율이 1대3이에요. 1대3. 자, 근데 갑국은 여기 가로축 보면은 하층과 중층의 비율이 2라고 써져 있죠. 우리 2는 분수 1분의 2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중층이 1일 때 하층이 2래요. 이 뜻은 중층보다 하층이 2배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갑 보면 중이 3이었어요. 갑국에는 중층보다 하층이 2배 많기 때문에 중을 3으로 놨으면 2배 많은 하층이 6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하층으로 갈수록 점점 비율이 많아지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2010년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2015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우리 원래 갑국부터 보통 보는데 선생님이 아까 을국부터 봤으니까 여기에서도 그냥 통일해서 을국부터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을국. 자, 을국의 비율이 어떠한가? 을국 점이 여기 찍혀 있네요. 자, 상대 중의 비율이 3이었어요. 우리 요거 1분의 3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편하다고 했죠. 상이 3일 때 중이 1이래요. 을국은 상이 3이면 그때 중은 1의 비율을 가진다. 자, 여기 가로축을 보면 6이네요. 역시 1분의 6으로 표시해서 보면 중이 1일 때 하가 6이다. 중 기준이 지금 1로 되어 있으니까 하를 그대로 6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 보니까 중층이 가장 비율이 적어요. 그러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냐면 중층이 혼자 잘록하게 생긴 우리 요렇게 그려지면 모래시계형 구조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을국은 2015년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갑국 다시 보겠습니다. 갑국 점이 여기 밑에 쪽에 굉장히 작게 이렇게 찍혀 있죠. 아이고. 갑국은 보면 상층과 중층의 비율이 1대2예요. 상층이 1일 때 중층이 2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가로축 보면은 중과 하층 비율이 하층이 1일 때 중층이 2죠. 지금 중층 기준이 2로 되어 있으니까 하층 비율에 1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1대2대1 요거는 중층이 두꺼운 다이아몬드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면 1번 문제 풀 수 있죠. 갑국과 을국의 계층 구조 변화를 서술해보자 했을 때 답을 확인하면 갑국은 지금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로, 을국은 다이아몬드에서 모래시계형으로 계층 구조가 변화하였다라고 분석해주면 문제 2번도 답 확인하겠습니다. 갑국과 을국 중 사회 안정성이 높아진 국가와 그 이유, 안정성이 높아진 국가는 갑국이겠죠. 갑국은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중층의 비율이 높아졌지만 을국은 다이아몬드형에서 모래시계형으로 중층의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갑국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이유로는 상층과 하층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중층의 비율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사회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서술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오늘 표랑 그래프 분석하면서 숫자가 많이 나와서 갑자기 이게 뭔가 당황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회문화에서 표와 그래프 분석은 아주 필수고 진짜 중요한 것이어서 앞으로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기본적인 것을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 보게 될 문제는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문제 풀어보고 모르는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가면서 우리 계속 실력을 키워나가도록 합시다.